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계획 제1장 총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총론 부분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축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먼저 다음 내용 보면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크게 기획, 설계, 시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주 후 평가 이런 단계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자, 기획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건축주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가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는 기본 계획과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로 구분을 하는데, 실시 설계는 우리가 시공을 하기 위한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주 평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단계들 중에서 기획과 그 다음에 기본 설계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건축계획 결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건축주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조건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 파악에 대해서 일단 자, 건축계획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나간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용어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를 해두면, 첫 번째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건설하는 목적, 그 다음에 그 의도,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수집 분석하는 요 단계를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한다. 그래서 조건 파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설계라고 하는 것, 건축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설계 단계와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로 구분하는데,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획 의도가 반영이 된 기본적인 컨셉을 정하는 설계가 바로 기본 설계이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조금 더 정확한 도면을 만드는 단계가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네 번째 있는 거주 후 평가. 자, 영어 약자로는 PO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그래서 완공된 후에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파악하는 거냐? 자,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평가를 받을 때에는 인터뷰 또는 현지에 가서 답사 또는 자, 거주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관찰, 그래서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의 반응이나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을 우리가 수집하는 단계가 바로 거주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거주 평가 POE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건축물의 기능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뭐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래서 유사한 건축물의 설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POE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평가 언제 한다고요? 완공 후에 하는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POE를 한다. 그 내용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다음 내용 보시면 건축계획 결정 과정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계획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는 화면에서 보시는 방법처럼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건축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건축주가 목표를 설정을 하지요. 그리고 건축가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조건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모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델이 자, 평가를 해봤더니 괜찮은 설계 아니다. 그러면 계획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다시 평가에서 모델화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모델화를 시키고 그 안을 다시 평가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계획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계획 결정 과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건축계획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건을 파악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 그래서 정보의 종류 보시면 뭐 초기 정보, 그 다음에 기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기술 정보, 그 다음에 뭐 과거에 POE를 했던 평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평가 정보, 그 다음에 각종 소요실이나 그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헌조사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헌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세밀하게 사용자들이 어떤 실들을 요구하는지,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지 면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면접법, 또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 또 아동이나 동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을 하는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건축물의 시설 간의 기능, 그 다음에 동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운영 방식 등을 조건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능, 그래서 내구 연한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실내 환경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 건지, 그 다음에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쓸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건물의 성능으로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모, 그래서 기능과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규모, 또 예산,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또 장래에 규모가 증가하느냐 줄어들 것이냐, 그래서 증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그러한 규모 등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격, 그래서 건축가나 건축주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 건물을 만들 것인지, 또 자, 외관상 어떻게 그 외관을 구성할 건지, 그래서 바깥에서 건물을 봤을 때 무엇을 상징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하지 않을 것이냐, 또는 바깥의 가로 환경에서 미관상 좋은 건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될 것이냐, 그런 이제 성격 등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 설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고요.